있는 그 후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요. 시민들은 페스트 등장과 인하여 오랑시가 폐쇄되었고 그로 인해서 세상과 동떨어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갑작스럽게 이별을 하게 되었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10마디를 보낼 수 있는 정보뿐이었고 그들은 페스트의 무서움보다 이별에 대한 공포가 더 컸습니다. 오랑시가 폐쇄되자 오랑시의 문마다 부초병이 섰고 무역도시가 활발하던 오랑시는 항구에 아무도 없고 항구로 오던 모든 선박들이 다 배머리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장면이 있는데요. 오랑시 안에 들어가면 페스트가 등장하기 전보다 더 활발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페스트의 무서움보다 휴가를 받았다는 생각에 길거리를 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거리와 카페에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행정당국은 페스트가 등장하자 식량보급과 차량 운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식량보급은 제한되었고 휘발유는 배급제로 바뀌었습니다. 후에 더 페스트가 심해지자 절정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생활 필수품은 육로 또는 공로로 반입합니다. 행정당국이 발표한 정책으로는 하수구에 독가스를 주입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쥐를 잡기를 선언했고요. 음료수를 사용할 때는 철저하게 경계할 것을 요구했고 시민들에게 청결하게 유지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벼룩이 있는 사람은 즉시 병원에 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사 진단이 내려진 경우 가족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발표하였고 그 환자가 격리병실을 사용하게 되면 그 가족이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페스트가 발생한 후 3주가 지나면 30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5주 뒤에는 321명이 6주 뒤에는 34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랑시의 인구가 20만 명으로 이 사망자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치를 몰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실업자가 아닌 휴가를 즐기는 것 같았고 그들은 도시 안에서 공개적인 행사를 벌이느라 교통이나 가게의 문을 닫고 축제를 즐기는 것처럼 심각성을 몰랐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영화관이 흥행하였는데 페스트가 등장하였는데 영화관이 흥행한 이유는 그들에게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영화관은 큰 돈을 벌게 되었고 도시로 돌아오는 필름 배급이 중단되었을 때는 2주씩 영화관들이 필름을 교환하여 방영하였습니다. 이는 페스트가 점점 심해지고 나서도 영화관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는데요. 카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페에는 양질의 수염 세균을 죽인다라는 광고문이 붙여졌는데 이 광고문을 본 사람들은 알코올이 전염병에 예방해 준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듯이 크게 퍼졌습니다. 그들은 카페에서 즐거운 대화를 즐겼는데요. 이 또한 페스트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코타르는 오랑시를 취재하려고 파리에서 온 기자인데 코타르는 페스트가 발생하여 오랑이 폐쇄되자 파리에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오랑을 탈출하고자 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지만 우체국은 상대도 안 해주고 오랑시에 있는 기자들에게 방도를 물어보니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수리증을 이용하여 도청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자기는 오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당신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어떠한 예외를 만들 수 없다면서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코타르는 의사 리우를 찾아가서 자신이 페스트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진단서를 적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리우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원하기 때문에 당신만 해줄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페스트가 등장하자 변화된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스트에 등장하자 사람들은 의기소침을 지고 공포에 떨 것이다라고 예상하였는데 그들은 세상과 단절하여 또한 오랑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은 휴가를 즐기는 축제 분위기였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폐쇄된 그런 도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3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페스트가 2단계로 치닫고 오랑이 모두 뒤덮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페스트의 사망자가 늘어났는데 이 사망자는 도심지보다 외곽지대가 더 심각했습니다. 외곽지대는 인구 밀도가 높고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심해지면서 번화가에서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페스트가 심한 지역 사람들이 격리가 되자 자신들을 합의한다고 생각하여 자유를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페스트가 덜한 지역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미안해하였습니다. 또한 페스트가 발생하자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는데 격리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페스트를 태워 죽여버려야 된다는 환상에 빠져 자기 집에 불을 질렀고 행정당국은 소득 실시로 전염 위험을 제거하여 화재를 해도 불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였지만 행정당국의 말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것은 단체 생활을 하는 군인과 수도승, 제수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피검사자를 격리시켜도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또한 이제 페스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자 장례식에 대한 문화도 바뀌었는데 장례식은 진작에 폐지되었고 장례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밤샘 의식은 금지되었고 격리로 인한 혼자 가족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인의 마지막을 볼 수 없었습니다. 페스트가 제압한 오랑에서 페스트가 2단계로 지났자 그들은 웃음을 잃었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가족과 사람들의 얼굴은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이미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처럼 무표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표자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앙에 대응하는 인류라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일단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코로나랑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재앙을 겪게 되면 세 가지의 추위를 띠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했는데 처음에 재앙을 딱 겪었을 때 이 재앙을 모두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다 이겨버리겠다는 그런 활활 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점점 이 지긋지긋한 재앙이 언제 끝날지를 생각하며 점점 지쳐가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혼자서 살아갈 생각을 했지만 결국엔 공동체 생활을 하며 이 소설에서는 보건대를 꾸려 나가기도 하고 저희 코로나 때는 다 같이 이제 연락을 해보는 등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열정, 무관심, 함께 생활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추이로 우리는 재앙과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